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건강하십시오. 지금 2020년 2월 7일 8시 42분입니다. 저녁 8시 42분인데 오늘 정치면은 모두 황교안의 종로 출마를 갖다가 다루고 있죠. 황교안이 종로 출마를 하면서 나의 상대는 이낙연이 아니다. 나의 상대는 문정권이고 문재인이다 하고 각을 세웠죠. 그죠? 그 프레임은 잘 가져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교안이는 정권 심판론의 바람을 종로에서 일으킬 것이다 하는 게 요점인데요. 황교안이가 종로에 출마 않고 다른 데서 출마하더라도 정권 심판론은 들고 나왔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황교안이가 오늘 아침까지도 종로 출마를 거절한다 하는 뉘앙스의 기사가 많이 떴고 오후 3시 속보로 황교안이가 기자회견을 한다, 종로 출마 기자회견을 한다 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이 참칭 우파 유튜브 방송이라는 거 대부분을 이렇게 썸네일을 보면은 황교안이가 종로 나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뭐하러 이낙연의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종로 나가서 희생을 하느냐? 비례대표도 갈 수 있다. 또는 타지라도 가서 할 수 있고 전국 유세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참칭 우파들의 논조가 대부분 그러했어요. 한두 곳만 빼고 제가 보니까. 그런데 오늘 정권 심판론 바람으로 황교안이가 종로 출마를 선언하자 또 그걸 빨아먹느라고 황교안이 종로 출마 잘했다. 원래 그래 문재인 정권을 무찌르자 이러는데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자 하고는 하는 것은 참칭 우파 유튜브 돈벌이 방송이 아니고 황교안 대표한테 충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영상을 찍는데요. 첫 번째, 황교안 대표는 더 이상 우파 유튜브를 들락거리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 우파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 자유우파는 항상 30%그 자리에 있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고정된 자유우파에 대해서 아무리 호소를 해봐야 더 이상 중도 무당층이나 외연 확대가 안 된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는 이제부터 자유우파를 갖다가 말하지 말고 국민을 말하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황교안 대표도 문재인 정권을 쓰러뜨리고 싶다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럼 국민을 말하라. 자유우파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그 자리에 30%는 있었다. 그죠? 언제나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을 쓰러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시국과 시절과 그 다음에 국민을 잘못 읽고 우파를 찾아다니고 광화문을 찾아다니고 그것이 황교안 대표의 긍정 요소가 아니라 부정 요소로 이때까지 일반 국민에게 각인됐었다 하는 것을 황교안 대표는 명심하라 하는 게 고고TV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참칭 우파들이 돈벌이 앵벌이 방송들이 말이죠. 쓸데없는 궤변을 마련하는데 고고TV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칠 준비를 국민은 끝냈다. 우리가 프레임을 갖고 간다. 근데 우파 유튜버들이라는 것들이 말이죠. 왜 좌파 프레임에 걸렸는가? 이낙연 프레임에 왜 끌려 들어가는가 그러는데 그런 거 없어요. 지금 현재 뭡니까? 문재인 정권 2년 반을 지나서 중간평가라고 해죠. 중간평가 선거죠. 소프트하게 말하면은. 그러나 문재인 정권가 2년 반 동안 얼마나 폭정과 악정과 독재를 했습니까? 그러면 무슨 프레임이다? 우리 프레임이다. 우리. 반문재인 세력의 프레임이다. 그래서 통합을 해야 되고 합해야 되고 문재인 정권을 퇴진시켜야 한다 하는 게 고고TV의 생각인데요. 여당의 선거 프레임이 없습니다. 그 어떤 신문에 보면 KBS가 그랬나요? 정권 심판론이냐 야당 심판론이냐 이런 거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정권 심판론입니다. 중간 선거에서는. 그리고 현재의 지형이 문재인의 폭정과 독재는 이건 무조건 문재인 정권 퇴진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여당의 선거 프레임도 없었고 이낙연의 선거 프레임도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 웃기는 방송 좀 그만하라. 웃기는 소리 좀 그만하라 하는 게 고고TV의 생각이고 반문재인 세력의 선거 프레임이 맞아요. 반문재인 세력이
문재인을 물리치자 하는 선거 프레임이고 그게 지금 정치 프레임이란 말입니다. 언론 어느 정도 통제될 수 있는데 그것도 파악 못하는 참칭 우파들이 쪼들고 조디를 날리는 거 보면은 고고 TV는 참으로 자괴감이 들죠. 한심하고. 그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 척결, 문재인 정권 퇴진 프레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황교안이가 오늘 나오면서 문재인 정권과 싸우겠다. 문재인 정권은 종로서부터 바람을 일으켜서 퇴진시키겠다 하는 건 잘했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문재인 대 황교안 구도로 가는 것이 맞다. 이낙연을 무시하라 하는 것이고요. 그죠? 그리고 신문에서는 이낙연 대 황교안 프레임, 빅매치가 성사됐다 그러는데 빅매치는 뭐다? 우리 국민의 통합을 받아서 문재인을 정권을 치는 것이 빅매치이다. 그 이낙연이는 하나의 올라갈 수 있는 이낙연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징검다리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 고고티브의 주장이고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도 말을 했죠. 제가 이번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는 상대방은 문재인 정권이다. 어떤 1대1의 경쟁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과 저 황교안 싸움이다 했죠. 용기가 가상하다. 그렇게 하라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도 그렇고 그 황교안 대표가 그 더블 스코어로 지금 이낙연한테 지금 여론조사에서 종로 매치를 할 경우에 밀리고 있다 그러는데 그거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한국당과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전 용량에서 유승민은 여기서 한국당과 통합을 안 하면 유승민은 없어져요. 없어지니까 유승민도 들어올 수뿐이 없다 그러는 건데요. 지금 현재 이낙연이가 황교안한테 종로 여론조사에서 더블 스코어로 앞서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하는 게 고고티브의 생각이고 황교안 대 이낙연에 대해서 여론조사 한 번도 말씀드린 적 없죠. 그죠? 고고티브가 문재인 여론조사는 간혹가다 말했고 한국당 전체 여론조사는 말을 했죠. 절대 이낙연이가 황교안의 더블 스코어로 지금 가질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황교안 대표가 자꾸 종로 출마를 안 하고 미적거리면서 꽁무니 빼는 그런 형국에서 그런 시류에서 여론조사가 나오니까 황교안 대표가 황교안이가 이낙연한테 더블 스코어로 밀렸다 그러는데 이제부터는 최소한 추격형 박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추격형 박빙인데 여기서 뭐냐? 여기서 뭐를 갖다가 우리가 더 하면 되느냐 하면은 전체 국민이 문재인을 갖다가 무너뜨리기를 갖다가 2달 동안 발의를 하면은 야권이 안정화되고 통합이 되고 나서 발의를 하면은 종로도 우리가 가져오고 신생을 할 수 있다 황교안이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것이죠. 몇 번을 말씀드리니까 고고티브의 논조는 국민은 문재인을 칠 준비를 끝냈다. 그리고 종로에 일단은 출마하기로 했으니 종로 주변 많죠. 뭐 중구 또 무슨 구 있어요. 중구 옆에 잘 모르겠습니다. 제 강북에 대해서는. 하여튼 종로 옆에 뭐 중구 무슨 구 있잖아요. 뭐 서대문구 뭐 동대문은 좀 머나요? 하여튼 서대문구 마포구도 좀 머나요? 하여튼 종로 몇 곳에 말이죠. 통합신당의 강한 후보들을 감싸고 공천을 할 시에 그죠? 종로를 외곽의 소리가 둘러싸여서 함락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종로를 유승민이가 갔다가 종로 옆에 중구 같은 데는 유승민이가 출마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방법이죠. 통합신당이 되고 유승민이가 오케이 나도 백의종군 하겠다 하는 순간에 유승민이는 종로 옆에 중구나 다른 구에 해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은 유승민에게도 좋다. 김병준도 있다. 이런 거고 또 PK 같은 경우 말이죠. PK 같은 경우 억지로 홍준표나 김태호한테 험지 출마해라. 서울 강북으로 와라.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PK도 수성을 하고 PK도 석권하는 게 중요하죠. 지금 PK가 부산을 5곳이나 뺏겼고 PK를 9곳이나 지금 민주당에 가지고 왔나요? 11곳? 그거 다 뺏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홍준표와 김태호는 이제 홍준표, 김태호에게 맡겨라. 더 이상 분란을 일으키지 말라 하는 거고 그리고 황교안 대표한테 한 번 더 충고하는 거. 만약에 한국당 에서 이 방송을 보면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 전번에 노딱 사태 4개월 전에 노딱 사태 때문에 한국당 의원실하고 우리하고 홍보국하고
자유우파연대 유튜브가 모임을 몇 번, 두 번 가진 적이 있어요. 그리고 고고티브이가 그 우파든 참칭 우파든 고고티브이를 다 압니다. 그래서 다른데 그 우파 유튜브를 갖다 링크 시키기나 그걸 보라고 그렇게 안 하시면 좋겠어요. 그 정도는 파악하고 하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한국당이 만약 이 유튜브를 본다면은 황교안 대표 옆에 물론 황교안이가 자기 개인 선거기도 하고 구분을 건 선거기도 하지만 일단 종로는 개인기가 발휘돼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에서 친박들을 쳐내라. 황교안 대표의 친박이 붙어가지고 종로 선거에 가서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을 막아라. 그리고 한국당은 지역 전략가, 지역 선거 전략가를 황교안 대표에 붙여줘라. 아주 강하고 계략이 있고 모략적인 지역 선거 전략가를 황교안 대표 옆에 붙여줘라. 황교안 대표가 정치 초년생이므로 없다. 그 지역에 들어가면은 기존에 한국당 그 지역정당의 그 운동원들을 갖다가 잘 가용할지도 모르겠다. 저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판세를 읽고 그죠? 선거 전략, 지역 선거 전략을 가동시킬 수 있는 운동원을 붙여줘라. 강력한 운동원을 붙여줘라 하는 것이고요. 절대 친박은 내펴두면 안 된다. 황교안은 선거가 처음이다. 그리고 황교안은 지금까지도 보면은 잠시만요. 지금까지도 보면은 황교안의 은행은 정형화된 신사에 불과하다. 전문에 단식하는 과정에서 그때는 야전형으로 좀 바뀐 적이 있었는데 황교안의 은행은 정형화된 신사다. 황교안은 국민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되며 겸손해야 되며 겸허하라 하는 게 고고티브이고요. 국민이 호랑이임을 황교안은 인정해야 된다. 30년간 공무원 때는 국민을 갖다 개돼지로 보는 게 고급 공무원들의 생각이었고 황교안 대표는 특히 공안검사였다. 황교안 대표는 국민이 호랑이고 자신은 국민의 등을 타고 뭔가를 얻을 수 있는 미약한 존재임을 황교안이는 인정해야 한다. 그죠? 그 막강한 김영삼이도 말이야. 국민들 앞에서 말이고 아예 그랬어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는 국민을 위해서 망가질 수 있는가? 야전형으로 변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움직여야 되며 또다시 청바지를 입어라. 황교안 대표는 당장 양복을 벗고 청바지를 입고 운동을 하라. 청바지를 입고 운동화를 입고 이제부터는 나가라. 선거운동에 나가라는 것이고요. 당장 내일부터 그 종로 선거운동 지역 밑바닥 흩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 뭐, 고고티브가 뭐가 됩니까? 제가 1월 1일부터 1월 8일까지인가, 한 8일 동안에 참칭 우파 유튜브 방송에서 많이 그 비판을 했고, 1월 8일부터, 1일부터 1월 8일까지 통합신당, 야권은 통합해야 된다고 줄기차게 방송을 했어요. 한 7, 8일 동안. 그때 욕도 되게 많이 얻어먹었죠, 내가? 그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참칭 우파 유튜브 방송에서 간간히 비판을 했다. 한 달만 들어보라. 고고TV의 방송을 한 달만 들어보라. 내 말이 틀린가 맞는가 한 달만 들어보라. 지금 거의 이제 유승민이가 내일이나 모레는 분명히 만납니다. 만나서 어떤 결론을 내는데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을 만나야 될 것이고 유승민이가 여기서 물러나면 유승민이가 죽어요. 이제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새보수당을 통합을 갖다가 완성시켜 주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에 의해서는 한 한 달 정도 기다려보고 정이 안 된다면은 안철수와를 치면 되는 것이고 한번 기다려 보시죠. 통합이 해결책이고 최소한 자유우파만큼 우리가 가져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앞으로 자유우파란 말을 갖다가 삼가하라. 좌파 우파 프레임으로는 이 정권을 무너뜨릴 수 없다. 결국엔 밑바탕에 이념 전쟁이 있지만은 그러면 안 된다. 국민들은 먹고 살고 문재인의 독재를 갖다 두려워하는 것이지 좌파 독재라는 걸 아직도 모르고 있는 국민이 태반이다. 그죠? 그래서 소프트한 언어로 뭐 우파가 어떠니 좌파가 어떠니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선거운동에서 국민의 밀착형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게 고고TV의 생각이고 그죠? 근데 염려되는 게 계속 그 황교안 씨는 자유우파 이러거든요. 그죠? 그 굉장히 거부감아요. 안 그런 사람들한테는 무당층한테는 그럼 뭐야? 내가 좌파라는 거야? 이렇게 인식이 된다니까요.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댓글에 욕 달지 마세요. 다 구독 취소시킵니다.